정오 종합뉴스. (5월 4일) 수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과 환경단체 대표 등이 옥시의 영국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세정제와 탈취 방향제에도 유독물질이 포함됐다는 정부 산하기관 보고서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정진석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 합동 토론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과 환경단체 대표 등이 옥시의 영국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혜용 소장과 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오늘 출국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옥시 래킷 벤키저 연례 주주총회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을 주주들에게 직접 알리고 본사 차원의 책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옥시 본사의 항의 서한 등을 전달하고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문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세정제와 탈취 방향제에도 유독물질 등이 포함됐다는 정부 산하기관 보고서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정제 31개 제품, 탈취제 24개 제품, 방향제 41개 제품에 MIT 등 인체 해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됐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유럽연합 등에서 사실상 생활용품으로 사용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MIT는 우리 정부에서도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립니다. 어제 뉴스K 도혜민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대 개최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선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전대를 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총선 직후에 열자는 원칙론과 정기국회를 마친 이후인 올 연말에 개최하자는 연기론 사이에서 절충론을 택한 겁니다. 8월 말 9월 초에 정기 전당대회를 열되 정기국회 전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경제를 살리고 또 정치를 바꿀 것인가 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일이다 하는 데 인식을 다 같이 한 것입니다. 대변인은 전대 시기 절충론에 모든 참석자가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견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연석회의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당 안팎에서 확대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연석회의에서 모인 의견은 뒤이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지도부 역할을 대신합니다. 연석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종인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대표에 대한 추호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서 추대인이 경선이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걸 매우 저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선거를 마치고 원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 구성이라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4개월 정도 자리를 유지한 채 20대 국회 원구성까지 챙기게 되면서 김종인 대표의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한편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 합동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선 후보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토론회를 열고 후보별 정책과 기조, 20대 국회 운영 방침 등을 비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20대 총선 당선인 123명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합니다. 더민주의 신임 원내대표 당선자는 오후 4시에서 5시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정진석 당선자가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뉴스K 노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MB 정무수석 출신인 정진석 당선자가 새누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정 당선자는 총 119표 중 과반인 69표를 차지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43표, 유기준 의원은 7표를 얻어 탈락했습니다. 정 당선자의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의원은 새로운 정책위 의장이 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인 정진석 당선자는 충청 출신 4선 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특보를, 현 정부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 당선자 스스로 개파색이 였다고 자평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이었지만 친미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친박으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친미 모임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친박 모임에서 저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당선이 개파 청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22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70명 안팎. 원내대표 선거 기간 동안 이어진 친박계의 정진석 지원설에 비춰볼 때 개파 청산보다는 친박계의 전략적 선택이 통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수평적인 당청 관계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토론회에서 정 당선자는 청와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과의 협의와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협치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들고 야당과 타협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단의 가장 큰 역할이 다른 당과의 협상인 만큼 신임 새누리 원내대표단이 어떤 태도로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신임 정책위 의장인 김광림 의원은 주요 쟁점 사안의 경우 내줄 것은 내주는 패키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 법안인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은 꼭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친분이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정 당선자는 박 원내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88년도 기자 시절에 뉴욕에 가서 처음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일 때 만난 인연이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지면이 있는 것이 결코 여야 3당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강점이 되면 됐지 약점으로 작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내대표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진석 당선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게 없고 오늘은 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새로 선출된 거 그게 뉴스잖아요. 그게 이제 헤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팩트가 나는 단해가 나는 뉴스는 없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공급해 드릴게요. 저희들에게도 좀 시간을 좀 주시고 없는데 자꾸 짜내면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해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어버이연합 시민섭 회장과 추선희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는 어제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은 돈으로 민심을 조작해온 전경련과 청와대, 어버이연합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온 국민의 의혹이 빗발치는 이 사건을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조제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반신 시신에서 발견한 정보를 추가해 공개 수배 전단을 다시 배포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배 전단을 전국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전단에는 시신을 싸고 있던 이불과 자루, 오른쪽 약지에 끼워져 있던 은색 반지 3개의 사진과 왼쪽 윗 어금니에 금리가 있다는 남성의 신체 정보 등이 추가됐습니다. 방조제 시신의 일부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있는 방조제에서 발견된 데 이어 나머지도 어제 오후 2시에 대부도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1년 10개월째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에 대해서 서울시가 유족과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을 당장 철거하지는 않지만 광화문 광장이 시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폭염 속에 단식 투쟁을 했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일부를 제공했고 나머지는 무허가 점유물이라 유족 측이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찾고 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는 사법제도 개혁 TF를 오늘 발족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낮부터 바람이 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2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